예를 들어서 배우자, 아들, 딸이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은 1.5 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고 분수로 표현하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 대표 변호사 박윤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의 윤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백송 윤재현 변호사님과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류분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유류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성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류분 제도는 무엇인지요? 네, 유류분은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몫을 인정하고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남아선호 사상이나 장자 상속 관행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장자 또는 아들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해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속인에게 유류분은 얼마나 인정되고 있나요? 네, 상속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상속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일 텐데요. 자녀들은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두 1의 비율로 받게 되고 배우자는 0.5가 가산되어서 1.5의 비율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아들, 딸이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은 1.5 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고 분수로 표현하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그리고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이 있는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셨다면 딸의 입장에서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7분의 1이 유류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빠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유류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쉽사리 소송을 결정하기가 어렵고 알아서 챙겨줄 텐데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받을 것이 없다, 적어진다 이런 회유와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법은 가족 간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권한 행사의 기간을 1년으로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빠가 이미 증여로 모든 재산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오빠가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몰랐다면 아빠가 돌아가신 지 10년 이내 그리고 재산 증여 사실을 안 지는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다면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더 이상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는 3천만 원이었는데 오빠가 7억 원에 팔았고 오빠가 안 팔았다면 지금은 10억 원이 된다면 유류분으로 얼마를 돌려받게 되나요? 네, 유류분 소송은 대부분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됩니다. 즉 증여의 시점과 피상속인의 사망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엔 가액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대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시의 가액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이 현재 10억 원이라면 10억 원을 기초로 하여 유류분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최근 2023년 대법원에서는 상속 개시 전에 수증자가 이미 증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가액에 상속 개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분 금액인 7억 원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가액이 증여 가액으로 평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류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하락기에는 오히려 7억 원에 매도한 부동산이 5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해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가액평가의 시점이나 방법은 유류분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을 산정할 때 포함되나요? 네, 우리나라의 민법은 1977년에 처음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얼마 전 대법원은 1977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으로 민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977년 이후에 증여된 재산만이 유류분 가액 산정에 편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류분 소송이 가족 간의 소송이라는 것이 부담되는데 정말 소송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미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정당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고 오히려 부모님의 재산을 독식해버린 자녀가 다른 형제자매에게 이를 나누어주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지극히 모시고 병수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몫은 나누어주라고 규정을 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유류분 소송의 경우 어느 정도 유류분 대상인 재산과 가액이 밝혀지고 나면 조정 절차로 마무리가 되고 극적인 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권리 위에 잠자면서 오빠의 선의만을 기대하다가는 단기 소멸시효로 인하여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에 대해서 윤재현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합니다. 유류분이라는 소송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저희 법무법인 백송 이혼상속센터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최대치의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 되었길 바라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